봐봅시다. 조금 동기부여돼? 오케이.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 이거부터 할게. 부등식의 가장 기본 성질은 뭐냐면, 어떤 실수가 있어. 실수 A가 있거든? 첫 번째로 할까? 실수 A는 항상 0보다 큰 놈, 0인 놈, 0보다 작은 놈으로 나눠져요. 실수는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되는 거야. 실수는 0보다 큰 거, 0인 거, 0보다 작은 거. 무조건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가 실수야. 실수 A, B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고 싶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구해주고 싶어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구해주고 싶어. 그러면 A가 B보다, 첫 번째,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A 빼기 B가 뭐가 되면 돼요? 양수가 되면 돼요. 오케이? 당연히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 작거나 같다, 이걸로 표시할까?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다? 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혹시 어떠한 조건이 있는 거냐면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도 조금 달라지긴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일단 이 A, B를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봐보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어떻게 표시할 거냐? 라는 거예요. 이 양수면 어떻게 표시하겠어? A, B가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A 플러스 B도 양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A도 양수, B도 양수예요. 이걸 먼저 할까 나중에 할까 고민을 했는데 둘 다 양수야. 그러면 무엇을 비교해주고 싶냐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비교해주고 싶어. 그러면 무엇이 성립하냐면 A제곱, B제곱을 비교해도 A제곱이 더 커요. 그리고 A에서 B를 나눠주면 뭐보다 크겠어? 1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대소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밑에서 다시금 언급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크기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나머지도 싹 바뀌겠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실수에 대해서 A의 제곱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렇지?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절대값 A도 0보다 크거나 같아. A의 제곱, B의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될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사실은 너희들이 구해줄 수 있겠지. 그 다음 다섯 번째 봅시다. 공간 조금 부족하다. 뭔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여섯 번째까지 있어. 공간이 조금 부족해? 늘려놓을게. 공간 좀 늘릴게. 다섯 번째 보자. 다섯 번째는 약간 띄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절대값 A라는 거 있잖냐. A랑 비교하면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라는 걸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A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는 A보다
근데 마이너스 a는 뭐야? 양수. a는 뭐가 돼요? 음수. 그러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지? 그래서 결국 절대값 a는 어떤 수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절대값 a를 제곱하면 a를 제곱한 거와 같고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해주면 절대값 a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 사실은 배운 적 있는 것 같지? 그지? 이 사실은 배운 적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해줘도 한꺼번에 묶어서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는 거거든.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내용들이에요.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 성립하겠어?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하겠어? 등호는 A가 0일 때 성립해요. A가 0일 때 성립하고 A도 B도 0일 때 성립하고 A도 B도 0일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등호 조건이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AA 나올 때지?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등호 조건이 성립할 때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봐보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대소 비교를 할 건데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은 위에서 언급했어. 안 보여? 지금 나 비웃었지? 아니야? 나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이해해. 왜?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빨리 하세요. 빨리 하지? 기다리고 있는데? 다 적을 때까지? 격하게 빠르게 적고 있냐? 빨리 가려고? 봐보자. 아직 우리는 4분의 1도 안 했어. 다 끝낼 수 있을까 의문이지 지금. 일단 한번 봐보자.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A 빼기 B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A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당연히 A 빼기 B가 뭐냐면 음수면 A가 B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잖아. 당연히 등호 조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 빼서 비교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야. A도 0보다 B도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다고? 제곱이 더 크더라라는 걸로 비교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제곱에서 따져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따져줄 수도 있다고? 나눠서 따져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건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오케이? 둘 다 양수면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알겠지? 둘 다 양수면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자. 이제 부등식 열심히 증명해 볼 거야. 오. 증명해 보자. 나한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봐봐.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예요. 근데 우리 잘 모르겠잖냐. 뭐가 더 큰지. 느낌적으로 얘가 더 크다라는 게 부등호 있어버리네. 얘도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A 1, 2 넣으면 1, 2 같잖냐? 마이너스 1, 2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3 되고 1 되잖아.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핸드폰 아니 핸드폰을 하지마. 줘 빨리 수업 시간에.
아니 끝까지 보고 있어. 줘. 아니 보고 있는 게 아니 진짜 놔둘게. 아니 줘. 진짜. 아니 그니까 여기다 두라고 여기다가. 내가 안 가져가. 빨리 줘. 빨리. 안 했어요. 여기다 둬. 내 보이는 데다가. 아니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어. 안 했어요. 안 했겠지. 잠깐 이렇게 클릭만 해봤겠지. 아니 시간 보려고 두번 홀터치 했는데. 시간 55분이에요. 미안.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 그럴 수도 있지. 양면 제곱해서 비교합시다. 뭐 내가 오심 잘해 올래. 배고파 죽겠네. 야, 내가 이거 배고파 죽겠네 하면 저기 녹음이 되냐? 여기 가끔 나와 그거? 너희 가끔 들려 그거? 마음이 아프네. 합시다. 두 개를 제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제곱을 할 거야. 크기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제곱을 할 거야. 지금 격하게 다리를 떠는 것은 그건가? 나 덤벼봐 이거야? 덤벼 이거야? 아니야? 봐보자. 제곱하자.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에요. 좌변은 우변은 뭐가 되냐면 절대값 a의 제곱 뭐라 그랬어? 그대로 나오지. 2배 절대값 a 절대값 b잖냐? 오 이건 한꺼번에 묶일 거고 b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제곱 우변이 a의 제곱 플러스 2의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크기 비교할 거 너희 할 줄 알아. 왜냐면 a의 제곱도 알고 b의 제곱도 크기 비교할 수 있잖냐. 그리고 절대값이랑 절대값 아닌 거는 크기 어떻게 했었어? 위에서 배웠지? 절대값이 없는 거는 절대값 있는 게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래요? 절대값 있는 게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값 있는 게 이거랑 비교했을 때 절대값 있는 게 무조건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거 증명할 때 어떻게 비교하는 거냐면 빼겠지.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것을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건 아니고 앞에 있는 거에서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뭐 뒤에 있는 것을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값 ab 플러스 b의 제곱을 빼주겠습니다. 빼봤더니 뭐냐면 2에 ab 마이너스 절대값 ab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둘 중에 이제 뭐가 커?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뒤에 게 더 크지? 뒤에 게 더 크거나 같잖냐? 앞에 거보다 뒤에 게 더 크거나 같잖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이거 제곱에서 크기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원래 식이 제곱하기 전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하기 전 이것이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이고 싶은 것은 이거를 내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제곱해서 써봤는데 원래 어떻게 쓰기만 해도 증명이 되는 거냐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위에 있는 게 원래 뭐야? a 플러스 b의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밑에 있는 부분만 소수해도 충분한 거야. 근데 이제 원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이게 더 크네 라고 해서 이게 크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웬만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기형,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와. 증명하라 라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 응? 근데 당연히 너네들은 증명할 줄 알아야지. 오케이? 처음 배우는 건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봅시다. 이것도 뭐야? 똑같잖냐? 똑같아.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야? 0보다 크거나 하고 0보다 크거나 할 테니까 제곱해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해서 비교해 봤더니 좌변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씁시다.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에서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을 뺐네요. 그럼 앞에 있는 것은 a의 제곱 플러스 2배 루트 ab 플러스 b의 제곱. b네. 빼기 a 플러스 b가 되는 거 보여요. 밖에서 제곱을 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 라고 했지. 아까 치면 했잖냐. 밖에서 제곱을 하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요. 빼봤더니 2배 루트 ab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요. 즉 어떻게 증명됩니다? 이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루트 a 플러스 루트 b는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어? 이거 이제 너희가 등호 조건을 찾아야 돼. 등호 언제 성립해요? 여기에서 나와. a, b가 뭐일 때? 0일 때. 오케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등호? a, b가 0일 때 성립해요. 오케이? 그러면은 앞에 1번에서 등호 언제 성립해? 이 등호 언제 성립해? 등호 언제 성립해? 등호. 이게 두 개 같아질 때 등호 성립하지 않느냐? 그래요? 절대값 등호 어떻게 성립한다 했지? 아까 치면? 절대값 a랑 a가 같아지는 순간 뭐예요? a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는 a, b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항상 등호 조건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습을 해줘야 돼.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부등식들이 증명을 해봤는데 빼서 비교한다라는 걸 알겠어? 빼서 크기를 비교해보겠다라는 거 알겠지?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부등식. 이거 뭔 느낌이야?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 절대 성립하는 부등식. 좀 이런 느낌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얘가 절대 부등식.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증명해보자. 증명해볼 거야.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증명이 가능해. 봐봐. 결국 이 절대부등식에 대한 핵심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핵심이에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등호는 이놈의 실수가 뭐가 됐을 때? 0이 될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봐보자. AB가 실수일 때 답을 증명하라라고 했는데 이거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것만 해볼까? 이거 계산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플러스로 놓자. 플러스로 그냥 놓을게.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AB 완제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2분의 1 B의 제곱이 필요한 거 보여요? 2AB니까. 그렇지?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뭐야? 4분의 3B의 제곱이거든? 잘 봤더니 얘가 완제가 되지 않냐?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아니지. 4분의 3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두 개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도 찾아줘야 돼? 등호 조건 찾아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항상. 등호 조건은 뭐야?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B가 0이면 A도 0 되는 거 보여요? A도 B도 0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마이너스로 바뀌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로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은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보인가? 그래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값이 항상 0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플러스 씌울게.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는 똑같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부등식 있잖냐?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나왔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나왔지? 이러한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B 어떤 값을 넣는 거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보여? 안 보였어? 보여? 응. 안 보이면 항상 눈빛으로 보여줘. 그렇지, 안 보여요. 그래도 내가 안 봐? 아니야? 응. 다음 봅시다. 이것도 뭐 하고 싶어? 완제로 바꾸고 싶지? 그지? 완제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이건 그냥 0보다 크고 나왔지 않냐? 그렇지? 그러면은 이놈의 등호 조건은 언제 되는 거예요? 플러스일 때는 등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일 때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A 마이너스 B가 0일 때요. 그렇지? 이때 등호 조건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 다음 3번은 너희들이 알아. 이거 뭐야? 그렇지. 2분의 기억나요? 잠깐만. 지안아? 2분의 1 뭐야? 이거를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A 그래. 얘는 각각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호는 A도 B도 C일 때 A, B, C가 모두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그게 다 0이 될 때가 아니야. 얘가 0이 될 때니까 A랑 B가 같을 때지. 얘가 0이 될 때니까 B랑 C랑 같을 때. 얘가 0이 되니까 C랑 A가 같을 때. A, B, C가 다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 중에 이 절대 부등식들을 배웠거든? 이 부등식 중에 독특한 부등식들이 있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등식들이 있거든? 그 부등식이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던 이거 있잖냐? 삼각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게 삼각 부등식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배워요.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관계야. 이걸 그냥 산술, 기하라고 부를 거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야. 봐봐. 여기에는 조건이 조금 줄어. 조건이 조금 주는데 어떻게 조건이 주냐면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 조건이 붙어.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조건이 일단 붙어. 그때 무엇이 성립하냐면 산술평균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랑 똑같아. 일반적으로 평균할 때 다 더해서 개수로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2분의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느낌이 뭐냐면 2에다가 2를 곱하면 4고 1을 곱하면 8인가? 그럼 2하고 8의 평균은 4라고 말할 수 있나?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2에다가 3 곱할까? 맨 처음 2였어. 3 곱하면 뭐예요? 6. 3 곱하면 뭐예요? 18이잖아. 그지? 이렇게 곱해진 거에 대한 평균 이런 느낌이거든. 오케이? 이런 평균을 기하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하평균은 루트 AB예요. 오케이? 마지막 조합평균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왜 조화라고 부른지는 나도 모르겠어. 역수를 취한 거거든. 역수를 취한 거에 대한 평균을 구해봐서 평균을 구해봤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 A, B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이 한 가운데 있는 게 원래 X분의 1이라고 놓는다면 이 값이 원래 2가 여기 곱해지잖아. 계산하면 X는 뭐가 돼? A 플러스 B분의 2AB예요. 이것을 조화평균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이건 그냥 적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열 배울 때 언급할 거야. A 플러스 B분의 2AB. 이 세 개의 관계는 어떻게 성립할까라는 건데 이 세 개의 관계는 이렇게 성립하겠습니다라는 게 이
산술 기하 조합 평균과의 관계고, 여기에서 당연히 등호 조건이 중요한데,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하냐면 A는 B일 때 등호 조건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걸 좀 기억하세요. 등호 조건이 중요한데 등호 조건은 A가 B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외우세요. 외워.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구해 볼 거냐면 증명을 해볼 거야. 이게 증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증명하는 과정에서 등호 조건이 등장해요. 오케이? 증명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정리해 볼 거냐면 이것을 이거 첫 번째를 증명해 볼게. 그러면 2분의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양수니까 a를 루트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b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를 빼기 루트 a b라고 쓸 수 있지? 앞에서 뒤에 거를 뺐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루트 a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에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게 보이네요. 원인제곱식 되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얘가 0이 될 때,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지? 오케이? 이렇게 첫 번째 증명해 봤어요. 두 번째 걸 증명해 봅시다. 두 번째 이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2번에 대한 증명을 해봤더니 2번도 똑같이 증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루트 a 루트 b가 뺐더니 a 플러스 b 분의 2배 루트 a 루트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미안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묶어봤어. 루트 a 루트 b로 묶었어요. 그랬더니 1-a 플러스 b거든. 분의 2배 루트 a 루트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a. 이를 통분을 시킬게. 통분을 시켜봤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a 루트 b가 있는데 a 플러스 b 분의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a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되는 거 보여? a 플러스 b가 분자에 생겨야 되잖아. a 플러스 b가 분자에 생겨야 되잖아. 근데 얘를 제곱 나눠서 쓸 수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러면 이제 이거 잘 봤더니 뭐가 돼? a 플러스 b는 그대로 묶어버리고 루트 a 루트 b도 그냥 놔두고 완전 제곱식이 생기잖아.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생겨버려요. 오케이? 이 값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호도 언제 성립해요? a,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 보여? 이게 0이 될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산술 기하 조합 평균에 대해서 증명을 했는데, 이 세 개 중에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개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너희들이 산술 기하에서는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반드시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A도 양수이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A 플러스 B가 2배 루트 AB보다 더 큽니다 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처럼 여기다가 볼펜으로 그었더니 볼펜 자국이 생겼네 제대로. 집에 가서 나중에 지울게요. 봅시다. 그 다음 보자. 그러면 얘 있잖냐, 얘를 다른 방식으로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증명은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거든. 오케이? 한번 집에 있다. 그 책. 책이 있어. 진짜 많아. 인터넷 쳐봐 한번.
너희들이 기억이 나면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증명을 한번 인터넷에서 쳐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가 한가운데겠지? 늘 나 따라 그리면 안 될걸? 반원 그릴 거였는데. 반원 원래 그리려고 했어. 이렇게 있어요. 그때, 한번 봐보자. 한 점을 찍을게. 이 점이 이동할 거야. 이 점이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반원이면 이게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 있지, 이 길이. 그래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 점. 수선의 발을 내렸다면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B라고 놓을 건데 지금 너희들이 알아. 이 길이 뭐예요? 루트 AB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 뭐야?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야. 이게 반지름. 그지? 이게 2분의 A 플러스 B예요. 아. 안 돼. 이게 2분의 A 플러스 B야. 얘가 2분의 A 플러스 B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P가 움직일 거 아니야? 이 P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오, 움직이는데 루트 AB는 2분의 A 플러스 B보다 더 작거나 같지. 근데 언제 같아져? A랑 B가 같아질 때 같아져요. 오케이? 그럼 이제 너희들이 궁금증이 생겨. 선생님, 뭐예요? 조합평균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 이건 이렇게 하면 생겨요. 굳이 알고 싶지 않냐? 다시 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 길이 있잖아,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x를 구해보면, 봐봐. 루트 ab 대 x는, ab 대 x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거든? 그러면 긴 길이 대 덜 긴 길이는 긴 길이 대 덜 긴 길이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a 플러스 b 대 루트 ab예요. 정리해봤더니 x는 뭐가 되는 거 보여요? a 플러스 b분의 2배의 ab가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럼 너희들 이제 생각을 해봐. 이 x는 얘보다 더 작지? 근데 얘가 두 개 같아지는 순간을 봐봤더니 뭐야? 이 직선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버릴 거 아니야?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으로도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오케이? 대부분이 반원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접선을 그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 오케이?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조금 심화 과정 할 때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1등급 수학 중에 1등급 수학 문제 중에 이걸 푸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어. 그럼 봐보자. 이렇게 도형으로도 증명할 수 있었어. 그 다음 봅시다. 너희들 이 페이지가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을걸? 봐보자. AB의 최대값 구해주세요라는 거냐. 합, 아이고, 곱, 아닌 거네. 그지? 곱 아닌 거야. 이거에 대해 최대값 구해주세요라는 것은 한번 공식을 적어볼까? 양수가 있으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 그냥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넣어줬더니 4배의 2의 루트 AB. 양변 제곱했더니 AB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 4보다 작거나 같아요. AB의 최대값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공식에만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어려워. A도 양수고 B도 양수거든? 그럼 봐봐. 보통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목표냐면 역수의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뭔가를 소고시켜서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전개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AB 플러스 E 플러스 E 플러스 AB분의 4가 돼. 잘 써봤더니 AB가 나오고 AB분의 4가 나왔고 플러스 4거든? 그럼 이거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뭐가 생겼어요? 이 곱해서 사라지는 형태, 역수의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할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역수의 형태가 나오면 산술기하 형태를 쓸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2배의 루트, 얘를 동글뱅이 세모라고 놓으면 동글뱅이 세모가 그대로 들어가요. 오케이? 동글뱅이 세모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동글뱅이 자리에 무엇을 넣어주면 되냐면 AB. 세모 자리에 AB분의 4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뒤에 4도 있었지? 최소의 값 무엇이 되겠습니다? 2 루트 4 플러스 4, 즉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구한지 알겠어? 알겠지? 그러니까 역수 형태가 생기면 2배의 루트, 이거 다시 한번 써봐봐. 산술기하 평균이 뭐였냐면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였거든. 그러니까 얘가 동글뱅이 세모였으면 동글뱅이 세모로 들어가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곱해서 역수가 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었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어떤 조건을 계속 내가 구했냐면 등호 조건을 계속 구했거든. 등호 조건? 산술기하의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등호 조건이 만족하는 A, B 값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자. 위에 문제부터 가볼게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A, B가 같을 때. 그렇지? A랑 B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합니다. 등호 좀 다른 색깔로 할까? 등호는 뭐 할 때?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해요. 즉 A랑 B가 같으면 대입했더니 2A는 4가 돼서 A가 뭐일 때? 2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A는 B는 2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항상 구해보세요. 오케이? 문제에서 묻지 않았다 라고 해서 안 구하지 말고 반드시 등호 조건을 구해보세요. 알겠어요? 그럼 밑에 문제도 봐보자. 밑에 문제 봤더니 뭐야? 동그라미 세모가 같을 때지. 그러니까 A, B랑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호 조건은 A, B랑 AB분의 4가 같을 때, 즉 AB의 제곱이 4일 때요. AB가 뭐일 때요? 2일 때야.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등호 조건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 AB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안 돼. 좀 천천히 해야겠다. 뭐라고? 너 빨리 끝나서 집에 안 가. 크리스마스 이브라 빨리 가고 싶어? 알았어. 너희 부모님 데리러 오시는 거 아니야? 부모님 데리러 오신다. 없어? 다 걸어가? 데리러 오잖아. 안 데리러 온 척해.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봐보자.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거거든? 한 가지 방법은 산술기하로 풀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풀 거예요. 오케이? 이제 옆에서 배운 다음에 풀게.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거야.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역수의 형태가 있잖아. 두 개를 곱해서 약분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얘에다가 a분의 3, b분의 4를 곱할 거야. 여기다가 이거 뭐야 이거 5를 곱해줬지. 그럼 뭐를 다시 곱해줘야 돼요? 그렇지. 5분의 1을 다시 곱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해보자. 전개해봤더니 5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9 b분의 12 b분의 12a a분의 12b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잘 봤더니 이렇게 되잖아. 5분의 1이 있고 b분의 12a a분의 12b 플러스 2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봐봐. 이거 두 개 곱했더니 약분되는 형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뭐를 사용하겠습니다? 산술기하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곱해서 약분시킬 수 있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5분의 1은 그대로 있고 루트 두 개를 곱할 거 아니야. 이거 이제 동그라미 세모라고 놓고 동그라미 세모를 집어넣겠지.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b분의 12a a분의 12b 플러스 25가 뒤에 곱해져 있을 거야. 뭐야? 그렇지. 2 안 곱했다. 2배의 루트 5라고 적자. 그냥 뒤에는 자, 곱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줘 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2에 12가 돼서 나오는 거 보여요? 플러스 5예요. 그래서 5분의 24, 49 이렇게 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따져줘야 된다고? 등호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b분의 12a랑 a분의 12b가 같을 텐데 10이 사라지고 a의 제곱은 b의 제곱. 즉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 그럼 여기다 넣어봐야지. 3a 플러스 4a는 7이니까 5니까 a는 뭐가 돼요? 7분의 5. 그러니까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호 조건은 a랑 b가 7분의 5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산술기하를 이용한 풀이. 산술기하를 이용한 풀이. 5분의 49고 최소값 이것보다 이거 계산했던 이거잖아. 이 값이 5분의 49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5분의 49가 되겠지. 언제? A도 B도 7분의 5일 때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이제 마지막이야 이거. 얘를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르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코시 이게 짝대기야. 짝대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라는 분하고 슈바르츠라는 분이 발견했는갑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부를게요. 다음을 증명할 건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 조건이 빠졌네. A, B, C, 아하, X, Y는 실수예요. A, B, X, Y 얘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거 증명 어떻게 하겠어? 앞에서 뒤에 거를 뺄 거예요. 오케이? 앞에서 뒤에 거를 뺄게. 그러면 이제 A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이 뭐? A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xy 플러스 b의 제곱 y의 제곱을 빼준 게 부동 방이 유지가 되는가라는 것만 체크해 보면 되지.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봤더니 a의 제곱 사라지고 b의 제곱 사라지는데 남아있는 형태 a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abxy라고 적을게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왜 2배 없냐? 2배? 응.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보여? ay 마이너스 bx의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도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항상 뭐 구해주라고? 등호 조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라는 거냐면 ay랑 bx가 같을 때, 즉 a분의 x는 b분의 y가 될 때예요. 오케이? A랑 B랑 X, Y에 대한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3개짜리도 있어. 이건 증명하지 않을게요.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이 있다면 얘는 크거나 같다. AX, BY, CZ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CZ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3개짜리도 증명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잘 안 보이거든?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 식을 너희들이 그냥 적어놓고 맞춰줄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밑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봐보자. 잠깐만. 이거 뭐 안 적었어? 등호 조건 안 적었네. 등호는 언제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잘못 적은 것 같아? 좀 이따 한번 고치자. 지금 고칠 시간 줄까? 아니야? 그냥 해? 알았어. 시간 줘도 되는데. 그럼 봐보자. 이제 13번 봅시다. 뭐야, 그렇게 그 덕초감 내가 하기 싫어져. 얘 이제 13번 보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4야. 그때 3a 플러스 4b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너희들 이거 푸는 방법 알아. 방금 배운 거 말고. 어떻게 풀 거예요? 응, 이거 푸는 방법 알아. 배웠거든. 배웠어. 어떻게 풀 거예요? 현세야. A를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풀 거예요? 소연이 어떻게 풀 거예요, 이거? 뭐? 왜 안 쳐있어?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거? 너 처음 보냐? 제곱은 4. 뭐예요? 뭐야, 이거? 뭐요? 원? 이거 원이에요. 이거 원이에요, 원. 원이야, 원. 원일 때 이거의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원위의 점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 구해주래. 이거 K라고 놔두면 되지. 그렇지? 원과 이 직선이 뭐여야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너희들 이거 사실 알아야 돼. 첫 번째 풀이야. 원과 직선이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습니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3의 2 플러스 4b 마이너스 k는 0과 0,0까지 떨어진 거리를 체크해 봤더니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제곱분에 0,0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k가 되고 얘는 반지름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5. k의 절대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k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지, 풀이를. 원이니까.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풀이에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겠다라는 거거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라고 했어요? 안 보이면 그냥 적으면 돼. 공식을 그대로 적어보면 돼. 봐봐, 제곱 있고 이렇게 곱해진 거 있잖아. 그러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뭐보다 크거나 같았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냐면 3, 4, x의 3, y의 4, x의 3, y의 4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넣어봤더니 a제곱 b제곱은 4거든. 3의 제곱 4의 제곱은 25거든. 3x 플러스 4y의 3a 플러스 3a 플러스 4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나왔잖냐? 3a 플러스 4b는 3a 플러스 4b는 얘가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보다 10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봐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등호 조건은 어떻게 찾아요? 등호 조건. 등호 조건 어떻게 찾아요? 등호 조건. 등호는 뭐랑 뭐의 b가 같을 때? 그렇지. 3분의 a는 4분의 b가 될 때다 라고 해도 되는 거나요? 그럼 얘를 어디에 대입해? 여기에 대입해 보는 거지. 여기에 대입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문자로 그냥 맞춰주면 되겠어? a 대신에 4분의 b 대입했더니 4분의 3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4야. 그러면 16분의 25b의 제곱이 4인데 b의 제곱은 25분의 64. b는 뭐가 돼요? 5분의 8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8이 돼요. 그럼 b가 5분의 8이면 b에다가 4분의 3 곱해주면 5분의 6인가? a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6이 됐을 때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호 조건까지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그 밑에 거 봅시다. 그 밑에 거는 쉽지? 그 밑에 거는 공식을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공식을 그대로 적어봤더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거 나갔다 ax 플러스 b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대로 집어넣어 봤더니 얘가 28, 얘가 7, ax 플러스 by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얘가 14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인가? 14보다 마이너스 14보다. 그래요? 그래서 최대값은 무엇이 되는 거고 1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여기서도 등호 조건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하기 힘드니까 이건 안 구할게요.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아까 처음에 이 문제
다른 방법으로도 푼다라고 했지. 예제 11번. 오케이? 예제 11번을 다른 방식으로 풀 건데 어떻게 푸는가라는 걸 한번 봐봐.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 3A 플러스 4B는 5고 A분의 3, B분의 4가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것을 곱해서 소거시킬 수 있거든. 얘랑 얘 곱해서 소거시킬 수 있고 얘랑 얘 곱해서 소거를 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식에 집어넣기를 어떻게 집어넣겠느냐라는 것은 여기다 그대로 써볼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넣을게요. A의 제곱 대신에 앞에 있는 게 3A 플러스 4B라고 놓을 수 있고 뒤에 있는 게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럼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 거냐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바뀌냐라는 것은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3A 루트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래요? 루트 4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루트 A분의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B분의 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뒤에 어떻게 들어가겠어? 루트 3A 루트 A분의 3 루트 4B 루트 B분의 4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계산해 봤더니 이거잖냐? 3A 플러스 4B 뭐였어요? 5였지? 3A 플러스 4B 5였어. 그러니까 5 A분의 3 B분의 4 그거나 같다. 곱했더니 루트 3의 제곱 3되지? 루트 4의 제곱 4되지? 그래요? 이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네. 뭐가 돼요?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5분의 49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단 등호 조건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등호 조건은 이렇게 처리한다고. 등호 조건은 루트 A분의 3분의 루트 3A가 되는 거고 루트 B분의 루트 B분의 4분의 루트 4B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지? A B가 되네. 그래요? 응. A는 B가 되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여기와 똑같이 A, B가 뭐일 때? 7분의 5일 때 라고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응. 여기 이 식에 A, B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7분의 5일 때 최대값, 최소값 5분의 49를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